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신문의 주요 뉴스로 오늘 시장을 전망해보는 투데이 출발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거래 대금이요 3조 원에 못 미쳤습니다. 2조 8천억 원으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어제 일만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인데 이럴 때일수록 지수보다는 종목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오늘 뉴스와 함께 그 힌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뉴스와 함께 하시죠. 박근혜 정부 출범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에 잦은 상장 폐지와 코스피 이전, 테마주 기승 등 각종 악재가 터지면서 다시 코스닥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일평균 거래 대금은 2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줄어든 모습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인데요. 상장사로서 매력이 없다며 잦은 상패도 잇따르고 있고요. 또 신규 코스닥 상장사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스닥 시장 2위 자리를 다투고 있는 파라다이스가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코스닥 엑소더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년째 지속되는 코스닥 시장의 부진, 투자자들의 마음은 멀어져만 가는데요. 코스닥 부흥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래소의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침체를 겪는 게 10년이 아니죠. 벌써 한 14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1999년 IT 버블 이후 마땅하면 상승다운 상승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의 거래 대금 자체도 크게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 코스닥 지수 자체도 뭔가 한 4년 가까이 450포인트에서 500포인트대에 박스권 갇혀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의 매력을 크게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이 참 재밌네요. 왕따. 원래 왕따는 안 좋은 표현인데 시장에서 그만큼 코스닥 시장 지수가 시장에서 좀 소외받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닥 지수가 500선, 3년 동안 500선이 있었다 그러면 500선 밑에서는 코스닥 매수, 500선 위에서는 코스닥 매도라는 상당히 심플한 전략까지 제시한다 그렇게 보겠고요. 한 가지 시장이 좀 찾아보죠. 코스닥 종목과 거래소 종목은 실제로 종목 수로 치면 거의 절반 비슷비슷합니다. 한 1000개 정도 종목이 있는데 시가총액에서는 게임이 안 됩니다.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은 110조 정도니까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한 종목의 시가총액도 못 미치고요. 조금 보면은 시가총액 1위부터 후위까지만 시가총액 1조 원입니다. 상당히 작은 종목들이 많이 몰려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500선에서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알짜 기업들이 계속 짐을 싸서 거래소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마 NHN이 아직까지 코스닥에 남아있었다면 이 정도 망가지진 않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도 잠깐 드네요. 예, 이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는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 이 여러 종목들이 있어죠.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바와 같은 NHN도 가장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키움증권이라든가 신세계 푸드, 그리고 무학, 이런 종목들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면서 코스닥 시장에는 알짜 종목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사례를 이제 몇몇 번 봤었는데요.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웅진코웨이죠. 웅진코웨이가 코스닥 시장에 있다가 거래소 시장으로 이전을 했었는데요. 자, 그때 당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코스닥 시장에 있다가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주가가 저평가된 구간에 있다가 급등하는 그러한 현상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 호재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스닥의 어떤 시장 이미지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간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좀 순방을 합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가 곧 이제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로 이전할 건데 주가는 사실 이전하기 전까지는 올라갔다가 실제적으로 또 이전하고 나면 약간은 좀 내려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가 큰 차이는 없지만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기관 투자가 자금 유입 측면에서는 확실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유리하겠죠. 하지만 주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즉 어떤 종목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간다더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이 실제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주가도 좀 고공권에 묻어 있다는 걸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주제를 다룬 제가 핵심 포인트는 바로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위기의 2월입니다. 2월 달은 항상 코스닥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가장 크게 볼 때 바로 상패의 계절 3월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코스닥 지수 500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2월 달 동안에 코스닥 종목을 접근하실 때 두 가지 키워드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2008년 이후로 4년 연속 적자를 지속하는 기업, 거의 관심 종목에서 빼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 수준에서
자본 잠식에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코스닥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코스닥 지수 왕따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조금 더 발전해서 2월 달에는 최소한 코스닥의 재무제표는 살펴보고 접근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그 심도 있는 그러한 말씀을 준비를 하셨네요. 이 단순하게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으로 옮겨가는 그런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2월 달과 3월 달에는 살생부가 돌게 됩니다.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 리스트 돌게 되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적자가 연속되는 종목들 그리고 자본 잠식인 종목들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투자하실 때 꼭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두 번째 뉴스에선 조금 어떤 기분 좋은 얘기가 나올지 뉴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해 약가 인하 여파로 제약사들의 수익성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제약사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주요 상위 제약사들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매출 성장세를 유지했다는 분석인데요. 동아제약은 전문약의 손실을 일반 의약품의 성장세로 만회했고요. 녹십자는 주력 분야인 혈액제제 백신 분야를 앞세워 약가 인하의 타격을 피해갔습니다. 종분당은 복제약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가 하면 한미약품과 LG생명과학은 해외 사업 호재로 매출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제약사들의 발빠른 차별화된 전략, 수익성이 좋아진 이유가 따로 있었네요. 네, 기사를 보니까 제약주 잘 가는 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지난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도 시장에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이 제약사에 대한 주가 흐름 이야기 되는데 뭐 사실 뭐 이유 없이 올라갈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면에는 숨겨진 좀 내용이 있었던 것 같네요. 예, 지난 작년 중반부터 했죠. 주가가 이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제약업종 전반적으로 업종 지수 자체도 50% 가까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러한 약가 인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의약품이라든가 또는 장점을 살린 부분에서 매출을 증가시켰던 것이 제약업계의 주가를 띄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뭐 동아제약은 일반 의약품,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백신 쪽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한미약품과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 개척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자, 이 이야기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었던 중국 이야기를 할 때 언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진 부분에서 두각을 내면서 매출을 키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항상 제약주의 어떤 주가 발목을 잡는 두 가지 요인을 잡으라면 하나는 바로 약가 인하고 또 하나는 사실 리베이트 관련해서 상당히 투자 심리가 불안했었는데 리베이트 관련한 이슈는 계속 진행됩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제약사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리베이트는 근절하자는 그런 이야기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근절될지 안 될지는 뭐 미지수입니다만 일단 그런 이슈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입장에서 제약주에 대한 어떤 투자 드랍의 발목 요인 중에 하나는 조금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약가 요인, 인하 요인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좀 진행될 것 같아요. 진행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의 동아제약, 뭐 지난번에 저희가 다뤄줬던 보령제약, 뭐 일양약품, 나머지 뭐 한미약품, 한미제약 같은 종목들도 다 중국이라든지 해외 쪽에서 제네릭이라든지 신약 개발 그리고 해외 매출 쪽에서 모멘텀을 찾기 때문에 단순하게 국내에 잡혀있는 어떤 투자 심리적인 요소는 일시적이다. 그렇게 보면 제약주에 대한 어떤 긍정적 흐름 지금 약간 주가들은 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쉬고 있는 것이 오히려 기회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리고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제약사들 국내에서만 많은 제약사들이 서로 출혈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날지라도 전반적으로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림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그러한 이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한미약품이라든가 LG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외국계 글로벌 제약사들의 제약사들과 여러 가지 제휴를 맺음으로써 자사의 약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그러한 루트를 많이 개척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제약업종을 접근하실 때요. 일단 긍정적인 이러한 부분 각 회사들마다 있지만 작년 중반부터 해서 주가가 워낙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좀 고평가된 영역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 접근하실 때 제약업종 지금보다는 약간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접근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약업종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가벼운 뉴스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2월 14일 내일입니다. 발렌타인데이인데요. 혹시 선물 준비하셨나요? 나만의 특별한 선물을 하고자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런 선물도 있다고 합니다. 직접 그린 초상화를 선물하는가 하면요. 세상에 하나뿐인 도자기 인형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탄생석이 장식된 펜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초콜릿만한 선물이 없다면 초콜릿을 조금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콜릿 케이크를 구매 후 인증샷과 함께 프로포즈 사연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고급 리무진 풀코스 프로포즈 등의 경품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뮤지컬 공연 관람권을 선물해주기도 합니다. 단발성 선물이 아닌 기억에 남는 일거양득 선물도 눈에 띄는데요. 한 번 더 꼼꼼하게 찾아보고 선택한다면 발렌타인데이는 초콜릿이다라는 공식에서 벗어나 특별함을 선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이 발렌타인데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남자들 분들은 이제 초콜릿을 받을 기대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잘 안 합니다. 저도 이제 집사람하고 연애 시작한 것까지 치면 한 15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오히려 초콜릿을 줬던 것 같아요. 네, 발렌타인데이. 설날 지난 지 며칠 됐다고 또 돈 나간 일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2월 달에 왜 이렇게 이벤트가 많은지 모르겠네요. 발렌타인데이는 사실 이제 2월 14일 잠깐 제가 기원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 좀 찾아봤습니다. 포털사에 찾아보니까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리스도교의 어떤 성인 발렌티노의 영어식 이름이 발렌타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기를 기리기 위해서 시작했다. 그런 설이 좀 있고, 뭐, 일본에서 실제적으로 제과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뭐, 예를 들어서 내일 같은 초콜릿을 선물하고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미국 쪽에서는 뭐, 카드나 꽃 그런 거를 좀 선물한다 그러죠. 중요한 것은 기운을 떠나가지고 실제로 발렌타인데이에 오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의 지갑이 열린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뭐, 기사 내용에서 보셨다시피 어떤 자기만의 선물, 그런 어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조금 포커스를 맞출 부분은 아무래도 이것 자체가 내일 우리 국내 소비를 약간 국내 GDP를 조금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예, 중국에서도 이러한 그 이벤트 데이가 있을 때마다 경기가 이제 꿈틀꿈틀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중국에서도 이러한 발렌타인데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중국에서는 2월 14일과 그리고 7월 칠성날, 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칠성날을 정인절이라고 해가지고 그날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처럼 일방적으로 뭐 여자가 남자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서로 선물을 교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 쪽에서 남자 쪽에 선물을 주는 뭐 초콜릿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또는 보통 이제 초콜릿만 받지 않겠죠. 남자 쪽에서 이제 외식도 또 이렇게 제공을 할 텐데 이러한 관련주도 우리 혹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남자가 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5만 원짜리 초콜릿 받고 10만 원짜리 외식 상품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 손해를 보는 걸 떠나가지고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남자든 여자든 실제로 지갑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 겁니다만 간단히 접근했을 때 외식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장 기본적인 제과업체 그리고 공연 요즘에는 보면 공연이나 이벤트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연 문화업체 좀 주목하는데 외식업체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상장된 기업 중에서 좀 찾아보니까 그래도 CJ 프레시웨이가 자기서 CJ 푸드윌에서 실제로 투썸플레이스라든지 빕스 같은 외식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주 조금 관심 가지시고요. 제과업체 그러면 사실 제가 보니까 롯데 제과지 않나 보겠습니다. 롯데 제과 뭐 빼빼로데이 때만 빼빼로 파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초콜릿도 팔릴 수 있는 부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연 쪽으로 조금 확산해 보니까 당장 아마 보니까 내일도 무슨 이벤트 할 것 때문에 남자분들이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 같은 공연 문화업체, 대형업체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여러 가지 재료를 우리가 이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초콜릿 관련해서는 롯데 제과 그리고 외식 관련해서는 CJ 프레시웨이 그리고 그 외에 공연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터파크 등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일 우리는 초콜릿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세 가지 뉴스 다 살펴봤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요즘에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초콜릿이나 과자를 파는 곳이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제과주의 실적과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식시장 중계석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성공투자하세요.